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에 생기는 관절염이나 손목이 아프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감각이 좀 무뎌지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거나 주무실 때 많이 아파하시는. 주먹을 가볍게 네네. 안쪽으로 5번, 이렇게 5초에서 10초까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뼈 때리는 의사들의 힘찬병원 이경민. 인천병원 강진우. 힘찬병원 김유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손에 생기는 질환 중에서 이제 비교적 흔하게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죠. 어떤 건가요, 이게? 일단 손목 터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 손바닥 부위에 요 부위에 지금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이제 두꺼운 인대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신경이 요 팔의 가운데를 계속 지나가서 정중신경이라고 불러요. 그 신경이 지배하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반. 이 부분이 특히 저리고 아프고 그런 증상이 주되게 나타나는 병을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자료에 따르면은 2013년도에는 16만 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이제 18만 명 정도로 한 7%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 제일 호발하는 연령은 50대.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무슨 손목에 생기는 관절염이나 손목이 아프고 이런 건 아니고요.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경 때문에 생긴 증상이죠. 감각이 좀 무뎌지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또 너무 심한 그 감각이 너무 과민해지거나 이런 이제 감각 증상이 생기고 더 심해지시면은 이제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뭐 이런 이제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그 증상이 생기는 거고 주무실 때 많이 아파하시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밤에 더 그런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실은 발병 원인은 이제 굉장히 많기는 한데 쉽게 생각하자면 나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 많이 쓰는 거. 두 개가 이제 제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폐경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심지어는 우울이나 이런 거 이제 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네. 있네요. 네. 네.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 네. 어떤 게 있죠? 환자분들 스스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검사는 이제 틴넬 검사라고 하는 건데 이 손목 레벨에서 거의 한가운데를 이렇게 통통 치면은 그 밑에 이제 깊지 않은 부위에 정중신경이 위치해 있거든요. 이 정중신경이 실제로 눌려서 실제로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만 탁탁 쳐도 증상이 유발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가 틴넬 검사이고 두 번째 검사는 이제 팔렌 검사인데 팔렌 검사는 손목을 90도로 이렇게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한 1분 정도 기다려 본 뒤에 손이 저림 증상이 더 심해지면은 이거는 손목에서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크다.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손쉽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확진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확진을 할 수 있는 검사는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초음파나 MRI를 찍어서 신경이 눌려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신경 이제 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해서 손이 저리는 게 뭐 목에서 저리는 건지 뭐 팔꿈치에서 저리는 건지 손에서 저리는 건지 이 눌리는 위치나 눌리는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알려주신 방법으로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증상이 좀 심해지거나 그러면은 한번 그렇죠.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사실 뭐 이제 근전도를 했을 때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신경이 전달되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경증, 중등도, 중증 이렇게 3단계로 나누거든요.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면 사실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진통소염제를 먹어볼 수도 있고 약간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약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약을 잠깐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고 부목 같은 거를 잠깐 대서 손을 좀 덜 사용하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증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등도, 중증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진행한다고 봐요. 중등도 이상이면 사실은 증상은 좋아져도 결국에는 신경이 계속 이제 눌리게 되면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육이 떨어진다든지 그 시점이 지나가면 사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다루었던 뭐 네, 이봉주의 예처럼 신경은 한 번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등도 이상이면은 요거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수술 자체가 그냥 조금만 째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째고 할 수 있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미래에 더 안 좋아질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도 시면은 수술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감각이 떨어진 거나 운동 능력이 떨어진 거는 이미 신경 세포 중에 일부는 좀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서서히 돌아옵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럼 이제 치료는 이렇게 뭐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솔직히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손을 이제 덜 쓰시는 건데 손을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을 덜 쓰기는 힘들고 손을 쓰시더라도 이제 키보드나 타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세 때 의자 높이를 최대한 손목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은 위치에서 손목을 많이 쓸 수 있게끔 의자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 마우스 패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우스 패드를 본인 손목에 맞는 적절한 높이의 마우스 네. 패드를 써서 손목이 너무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지 않게 손목이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면 신경이 눌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조금 적당한 마우스 패드를 사용함으로써 좀 예방을 할 수 있겠고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체크를 해보고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일단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예방은 좋게. 예방은 그렇게. 네.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죠.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 손목 터널 증후군에 좋은 스트레칭이 있다고 하셨나요? 있죠? 네. 그 손목 터널에 딱 정중신경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요. 9개의 힘줄이 같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이제 힘줄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고 힘줄염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먼저 이렇게 양 주먹을 이렇게 주먹 쥐고. 쥔 상태에서 요거 주먹을 가볍게 네네. 안쪽으로 5번,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5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는 네. 스트레칭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트레칭 방법은 이런 식으로 깍지를 껴서 쭉 머리 위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올리시고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트레칭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양손을 다 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손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꺾이도록 이렇게 5초에서 10초까지 이렇게 잡아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반대로 이런 식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이거를 반대손도 네.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만약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자가 검진을 한번 해보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